안녕하세요,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반떼 K3 i30 엑센트 프라이드 크루즈의 시세 싸그리 모두 안내드린 지 오래됐어요. 그래갖고 오랜만에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적정 시세가 얼마인가를 바로바로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시세를 알려고 하면은 싼 차만 눈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 시세들이 말이죠, 근거가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. 하지만 제가 중고차를 2012년부터 횟수로 12년 정도 했거든요. 그래서 보고 들은, 믿거나 말거나일 수 있겠지만 제 지인과 누군가에게 알려줬을 때,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얼마인지 얘기하면은 거기에만 포인트가 맞춰져서 다른 부분은 안 보이는, 요만큼만 보이는, 이만큼까지 시야를 넓히실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드리고자 이런 차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차는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, 이런 의의를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고 조사만 하고 그냥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많아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, 제 의의는 그거다 라는 거고요. 대수에 대한 상관성이라는 게 또 있는데, 이렇게 아반떼 HD가 53대밖에 없으면은 고르기 되게 어렵다. 수도권에 53대가 있는 거고 한 군데 53대 있는 거면은 그래도 쭈루루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제 경험상 100대는 넘어야 상품성 괜찮은 차량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, 경우의 수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수도 한번 봐주시고요. 이 노란색 숫자는 휘발유입니다. 그리고 초록색은 디젤이에요. 아반떼 MD는 디젤이 없고, 빨간색은 LPG입니다.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랑 구분은 잘 안 됩니다만 하이브리드 차량도 간혹 있는데 아반떼만 있어요. 다른 포르테도 있긴 있었습니다. 여기 10대가 포르테 하이브리드가 있긴 있었는데, 요거는 LPG 기반이고요, 요거는 휘발유 기반입니다. 근데 요게 좀 노후화 되기도 했고, 듣기로는 유리 미션이다, 미션이 그만큼 쉽게 손상이 된다 라는, 깨진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할 텐데, 어떻게 주의하냐, 구매하시려고 하실 때 미션 변속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어려워요. 왜냐면은 당장 뭔가 미묘하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샀어요. 근데 조금 있다가 깨지면은 보증을 받느냐,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점이 또 애매모호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좀 대수가 많은 쪽에서 보는 게 좀 안전빵이고, 오히려 휘발유는 좀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좀 오래된 것들은 이제 고칠 게 좀 있는데,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 같으면 타실 수 있으시겠어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탈 것 같아요. 왜냐면 수리비로 따졌을 때 미션 수리비가 한 100 정도 한단 말이죠. 그냥 예를 들어서 매입이 됐는데 차가 일단은 괜찮아 보여 하면은 타긴 탈 것 같아요. 그런데 정답이라는 건 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탄다 탄다 이러기가 좀 모호한데, 여러분은 적어도 2-3년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에이 2-3년은 그렇고 폐차할 때까지 타야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적어도 5-6년은 타야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, 그 안에 기간에 어떻게 또 될지, 관리해줘야 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일지, 그런 미션 오일 간다고 해서 원래부터 좀 이제 구조 자체가 손상이 잘 되고 수리를 요하는 그런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조금 없잖아 있고요. 근데 저 같으면은 매입이 예를 들어서 싸게 됐다 라고 했을 때는 좀 타긴 탈 것 같은데,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만큼이나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지? 그런 게 아니고요. 키로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, 제가 원래 키로수는 나이에 비례한다 라고도 자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 많은 차는 좀 배제를 하자니, 근데 또 싸지 않습니까? 싼 맛에 또 탈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저는 이제 보통 딜러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500개 판매가 되고 있으면 400 정도에 매입을 해서 상사 이전비, 관리, 광택, 탁송, 기름 이것저것 해갖고 30-40 들어가고, 나머지 60만원 텀을 둔 다음에 안 팔리면 금액을 내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, 그게 또 경쟁이잖아요. 그래갖고 딱 500에 팔리는 차를 400에 매입할 수 없고, 그렇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분이 다 바보도 아니시고 그냥 믿고 판매하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, 그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눈 보면서 말이죠. 자, 아반떼 이거 다 휘발유 기준입니다. 디젤은 너무 죄송하게도 찾으시는 분도 사실 10분이 계시면은 한두 분 될까 말까 인 부분도 있는데, 좀 매력적이긴 해요. 어떤 게 매력이냐, 어떤 공업사 사장님은 말씀하십니다. 터보에서 좀 휘파람 소리가, 좀 새는 소리, 공기 빠지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설령 미세하게 난다 하더라도 그냥 타라, 폐차할 때까지, 어차피 이미 글렀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, 아반떼 HD는 한 2-3년 그런 샌소리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탈만 하기도 한 것 같은데 대수가 부족해요. 휘발유도 부족한데. 근데 아반떼 HD는 제가 이제 작년에 제 사무실 동료인 그 은상이랑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유은상 딜러랑도 얘기를 했는데, 좀 끝물이 아닌가, 찾으시는 분이 많지가 않다. 근데 예산이 만약에 넉넉하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매력적
기적입니다. 아직도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나왔는데 한 8년 넘어서 9년 10년 마지막 모델은 거의 400 전후가 되긴 해요. 그런데 탈만하지 않을까. 근데 100만원 200만원 좀 더 주면은 MD가 나오고 조금 더 주면은 더 뉴 아반떼가 나오고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새 차 가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근접한 여기까지만 보겠다 뭐 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700까지 쓰겠다라는 건데, 자 이런 게 있어요. 싸면 싼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.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를 미리 준비를 해봤는데, 만약에 구매 후에 이것저것 문제가 있으면 고쳐놓고 타실 목적으로 뭐 그런 예산이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미리 좀 예방 수리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. 간혹 말이죠. 근데 많은 분들께서 사자마자 뭐 엔진을 교체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시는데 타이어 갈고 뭐 갈고 하면은 이 차 안 되겠다, 여기는 안 되겠다, 어차피 전선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수도권에 나와 있는 거 다 이 딜러한테 가든 저 딜러한테 가든 속이지만 않고 보신다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보시는 건데 여기는 안 되겠다 하시는 거, 예산이 이미 정해지셨는데 의미 있습니까? 없다라고 봐요. 없습니다. 없는 게 맞아요. 왜냐면 어차피 정해놓은 여기 안에서 보실 거기 때문에 뭐 이 딜러한테 가면 얼마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말이죠. 저는 이거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했는지 다 보여드리고 거기서도 심지어는 깎아드리고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요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아반떼 HD 가운데 금액은 350입니다. 근데 뭐 이제 9년식에 10년식 마지막 모델 보려고 하면은 400 전후? 근데 500에 맞춰서 수수료, 뭐 부대 비용, 이전비, 뭐 등등 매도비 다 포함해갖고 500에 맞추기에는 아반떼 HD 혹은 뭐 포르테는 지금 대수가 너무 부족해요. 그래서 일단은 K3 전 모델로 그냥 일단은 넣어봤습니다. 색깔도 흰 색깔 찾기가 어려워갖고 요런 거밖에 없어갖고 제가 요거를 준비한 거거든요, 이미지를. 자, 다음 모델은 요거 500에 맞춰서 보기에는 i30인데 이미 디자인이 좀 구형이 됐단 말이죠. i30, 뉴 i30 정도는 돼야 제 와이프 차입니다. 요 정도는 돼야지 좀 아직까지는 안 부끄럽게 탈만하지 않을까 싶고, 프라이드 신형이 또 있어요. 요거는 5년부터 11년 사이에 나왔는데 2009년부터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여기 밑에 밑에 하단, 범퍼 하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. 전 모델은 제가 이미지를 띄워놓겠습니다. 여기다가. 자, 그리고 500 안쪽으로 사기에는 올류 프라이드는 좀 더 줘야 된다라는 거고, SM3 신형은 뭐 다 해서 400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상품성이 조금 이제 그렇다. 근데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께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수리비는 현대, 기아에 한 똑같거나 일반 공업사 가면 똑같은데, 삼성 AS 서비스 센터를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FM으로 수리를 했을 때 1.5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. 뭐 범퍼 하나 가는데 뭐 80만원 들어가는 SM5 신형도 있었었고, 뭐 보험, 제가 예전에 주유소에서 똥이 너무 마려갖고 뒤도 못 보고 그냥 확 뒤로 갔는데 앞범퍼로 콩 박았는데 보험료가 90만원이나 앞범퍼 하나,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자, 여하튼 싸니까 싼 맛에 타실 수도 있다. 다 해서 뭐 400은커녕 300에도 맞출 수 있는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뭐 그런 장단점들은 있다. 그리고 싸면 싼 이유가 있다,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크루즈 이런 쪽도 500에 다 맞춰서 살 차가 있긴 있습니다만 고르다 보니 가운데 금액이 또 575만원이에요 적정 시세 최초부터 최대까지 봤을 때 750,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여기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마음에 이 이제 파란색은 뭔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얼어붙는다 해서 파란색으로, 이 빨간색은 좀 주의를 매우 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빨간색, 초록색으로 근접해야 이게 지구가 뭐 골디락스 존에 있어갖고 뭐 얼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, 그런 느낌의 이 뒤에 요거 무지개 색깔 이미지 파일이 말이죠, 골디락스 존이라고 제가 해놨는데, 요 가운데 금액에서도 이 가운데 금액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에 이렇게 보기 쉽게, 게다가 또 대수 100대는 좀 넘어야 고르기 쉽습니다. 내 마음에 좀 들만한 차가 100대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, 색깔 넣고 키로수 예를 들어서 10만 제한에 흰색 넣고 뭐 무사고에다가 더군다나 썬루프를 넣고 내비게이션 꼭 있고 하면은 비싸지는 거라서 많은 딜러들이 싸구려 내비를 그냥 박는 거예요. 오디오가 호환이 되든 말든. 뭐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막 쓰려고 하니까 뭐 라디오는커녕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블루투스도 안 되고 그 오디오가 안 되는 내비를 껴놔서 오디오를 제거하고 내비, 그게 뭡니까? 이게 경차에 해당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형 준준형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, 여러분 소형이 뭐냐면 1500cc 이하가 소형입니다.
중형입니다. 그리고 1600cc부터 등록증으로 보면요 중형으로 들어가는데 준준형이라고 해요. 딜러들이나 뭐 통용적으로 준준형이라고 합니다. 1600cc, 1800cc도 일반적으로 뭐 그렇긴 한데 요즘에 좀 그런 부분이 무너졌죠. 1500cc 올류말리부가 또 있고 1600cc 뭐 스포티지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제 배기량에 따라서 보통 이제 소형, 경형, 뭐 중형, 대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많은 분들께서 크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조차도 그랬으니까 말이죠. 근데 고속도로는 또 틀려요. 고속도로는 제네시스도 소형으로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뭐 이런 게 저거 뭐 화물차 뭐 2.5톤 이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또 다른 부분은 또 다르고 그래요. 그리고 보험 주가, 그 다음에 나라에서 보는 과표, 이 차량의 시세는 이 정도가 최저가표다 라는 그런 과표, 시세, 이제 보험 가액이라고 해갖고 사고가 났을 때 뭐 이만큼 보장 받고 자차 처리해갖고 폐차하면은 뭐 돈 받고 보험사에다가 넘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다르고 시세 다 달라요.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. 자, 여하튼 아반떼 HD 고르기 힘들죠. 53대밖에 이제 수도권에 없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건데, 그래도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 대수인데 예를 들어서 MD, LPG 4대밖에 없는데 고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제일 비싼 거는 뭐 999만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25만원 정도면은 적정하다.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 금액을 정해놨어도 이게 맞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더뉴 아반떼도 850이면 살 것 같은데 뒤에 면발광 뭐 국자 모양이 있어요. 이렇게 돼갖고 좀 얄쌍해 보이기도 하고 국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곰방대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, 여하튼 네온 사인처럼 보이고 뭐하면은 뭐 거의 끄트머리 뭐 1150도 갑니다. 그리고 아반떼 AD가 제일 베스트셀러니까 많이 팔렸으니까 또 대수가 많아요. 1075만원 정도면은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이것도 역시 밸류 플러스나 모던이나 이게 중간 등급이거든요. 뭐 프리미엄 등급이나 뭐 이게 등급을 올려고 키로수 맞추고 흰색 맞추고 썬루프 맞추면요 제가 봤을 땐 1500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가 별로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일단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2개만 넣어도 흰색에 키로수만 제한을 걸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금액에 구매를 못 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러면은 뭐 1100, 1200 되면은 이 적정 시세 800에서 1350에서 좀 뒤로 가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맞나 싶은 거죠. 근데 그게 맞아요. 여기 800에서 1000 사이는 뭐냐, 이 600 이거는 뭐냐, 뭐 완전 깡통 있지 않습니까? 스타일이라고 해갖고 열선도 없는 거, 그리고 또 뭐 시트도 가죽도 아닌 거,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스마트키도 아닌 거,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완전 깡통에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이고, 적어도 이 사이로 가면은 키로수 좀 약간 많아요. 근데 등급도 막 스마트 막 좀 낮긴 한데 뭐 스마트가 뭐 낮은 건가? 여하튼 좀 낮아요. 아무튼 중간 이하에다가 키로수 있고 사고도 좀 있고 색깔도 원하는 대로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. 대수가 이렇게 많아도 말이죠. 한 2000대 정도는 있어야지 넉넉한 거 아니야? 아유, 과거로부터 이 정도면은 매우 넉넉한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느 매매단지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있는 차가 아반떼 AD예요. 자, 더뉴 아반떼 AD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차가 소나타로 따지면 소나타 뉴라이즈 추천해드리고, 그 다음 모델 DM8부터는 좀 비싸긴 한데 아무튼 뉴라이즈가 인기가 조금 없고 좀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. 왜냐? 택시가 많아서인가? 아무튼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싸요. 그래서 그런 차와 마찬가지로 아반떼 AD 살 바에 더뉴 아반떼 AD 뭐 삼각대는 상관없는데 그 옛날 말 아니야? 난 상관없어. 연식이 더 좋아요. 뭐 예를 들어서 16년식이 보통 주류인데 이거는 18, 19니까 보통 18년식에 19년형 이러니까 대수도 많아요. 그래서 가격 차이로 따지면 300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중간 금액이 말이죠. 그러면은 디자인 상관없으시면 무조건 더뉴 아반떼 AD가 난 거예요. 오래 타기에는. 그런 분들 난 상관없고 연식 좋고 좀 오래 탈 거, 그리고 또 요즘 디자인, 그리고 또 더뉴 아반떼 AD가 두꺼비처럼 생기진 않았단 말이죠. 굉장히 뭐 두꺼비야 미안해 뭐 하고 싶은데 여하튼 대수가 많고 좋아요. 많은 딜러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아반떼 AD는 너무 과열돼 있어요.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지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수도권 굳이 나는 그런 거 아니다.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, 부동산은 가서 살아야 되는데 동산은 그냥 인기도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요게 매력적인. K3도 더뉴 K3는 잘 모르세요. 그래서 요거 차이가 한 175만원 밖에 안 해요. 그래서 요거 대수도 엄청 부족하지도 않아요. 그래서 더뉴 K3 여기 범퍼 밑으로 좀 디자인이 잘리긴 했지만 여기다가 또 띄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급하게 올리면 못할 수도 있어요. 여하튼 이렇게 오늘은 이제 편집을 먼저 안 한 버전을 일단 올리고 좀 이제 무음 구간을 좀 줄여서 한번 제 차 재업로드를 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오늘 2023년 11월 14일인데 오늘 올라간다고 한다면은, 만약에 시도하는 대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편집이 안 된 거예요.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막 나중에 다 없어지고 뭐 그런 버전이 또 올라갈지 모릅니다. 올류 K3 인기가 너무 많아요. 근데 이제 금액이 지금 좀 내려왔다라고 봤는데 뭐 고르고 하니까 뭐 트렌디 넣고 흰색 넣고 썬루프 없어도 상관없고 내비게이션 뭐 당연히 거의 있는 듯한
못하게 다 있고 했을 때 상태 깔끔하고 무사고 키로수 막 6만 7만 이하라고 한다면은 1500 정도 아직도 하는 게 맞아요. 오래 타실 거면은 1500에 구매하시는 것도 눈탱이 당하시는 건 아닙니다. 요거 사기에는 아직은 좀 중준형 사기에는 신차가가 이제 뭐 한 3000 정도 했었을까 뭐 2000 후반 했었을까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좀 아직 센 편이긴 합니다. 그 포르테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해드린 게 겨울 되면은 귀뚜라미가 한 마리 들어갔는지 귀뚤귀뚤해요. 호루라기 소리처럼 찌르르르 소리가 좀 나는데 펜벨트 공업사 가서 조여달라고 하면은 그 무상으로 보통은 해주는 게 맞습니다. 엔진을 교체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 한 번씩 했고 3년 반 동안 탔었는데 지금 대수가 이렇게 없는 이유, 길거리에서 예전에 과거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에 안 보이는 이유는 전량 다 수출을 나갔기 때문이에요. 포르테를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분, 주위에서 누군가 포르테를 사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조언을 해주십시오. 수출을 내보내는 게 딜러한테 팔 때보다, 경매로 팔 때보다 훨씬 낫다. 무조건 수출입니다. 그리고 또 수출 업체 한 군데만 비교해보면 안 되겠죠. 두 군데 세 군데 비교를 해봐야 이거는 무조건 포르만 얘기만 딱 하더라도 일단은 군침을 흘리고 보는 수출 업체에서 그런 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 1000 안쪽으로 구매하기에는 아반떼 MD 뭐 이게 더뉴 아반떼까지 볼만합니다. 너무 풀옵션 아니고 하신다고 한다면요. K3 또 다 맞춰서 부대 비용까지 1000에 맞춰서 살 차. 더뉴 K3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. 시세가. 그리고 뒤에 약간 비인기로 빠지는 차들 이제 묶어 놓은 건데 1000에 맞추기에는 뉴 i30 괜찮고요. 그리고 더뉴 i30까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i30 PD는 안 돼요. 무조건 안 돼요. 여기도 있는데 일단 봐보십시오. 이게 좀 애매합니다. 대수도 좀 애매하고 이거를 같이 봐도 60대예요. i30, 뉴 i30랑 더뉴 i30랑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말이죠. 이거는 쌉 가능이고 근데 대수가 너무 부족하죠. 이거 깨끗한 차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유니크한 진짜 최고의 차가 아닐까. 가성비가 진짜 극강의 가성비라 이것도 수출 잘 나가는 차입니다. 이것도 아마 잘 나가서인지 대수가 없어요. 근데 1000에 다 맞춰 사기에는 요렇게 그다음에 SM3 네오도 가능하고요. 쌉 가능일 것 같습니다. 대수도 많고 그리고 어메이징 뉴 크루즈 요것도 대수가 그렇게 없진 않은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. 이거는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이게 근거가 원래 전산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막 1시간 2시간 보실 거 아니잖아요. 지금 녹화 지금 25분도 안 했단 말입니다. 지금 근데 이 통찰력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연식입니다. 07 이게 가로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셔도 나는 그래도 너무 오래된 거 아닌 거 탔으면 좋겠어. 그래도 한 7년 안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. 7년 안쪽 요런 거. 근데 1000에는 맞추고 싶어. 그러면 요런 건데 그 수리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딜러들이 얘기하잖아요. 수리비가 뭐 맨날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가끔 나오면은 하면서 막 20만원 나가고 뭐 이제 현대 기아하면은 10만원일 게 막 11만원일 게 막 한 25만원이에요.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확실히 그렇긴 한데 뭐 맨날 수리하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이런 것들 고장력 강판이라고 해갖고 사고 났을 때 더 깨지고 더 밀리고 다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옛날에는 뭐 3겹짜리를 4겹을 써갖고 뭐 쉐보레는 튼튼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다 고장력 강판을 요즘 연식은 이런 것들은 좀 써갖고 점점 그런 얘기가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 않나. 게다가 뭐 새 차 가격도 좀 올라가고 하니까 뭐 합리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철판 하나로 그렇게 비싸게 판다고 뭐 그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확실한 건 아니니까 여하튼 이런 정보 이렇게 멈춰놓고 한 번씩 봐주시길 바라겠고 모든 금액은요 휘발유 기준인데 아마 휘발유 위주로 보시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유명한 사람이 반드시 정직하진 않습니다. 공신력 유명세 있으니 안 속일 거라는 판단은 근거가 없어요. 그냥 여러분 생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명한 사람 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이제 아마추어인 그 유튜버가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속일 거다. 나를 위해서 정밀하게 이 사람이 최고다라는 근거는 사실 유명한 것 빼고는 없습니다. 유튜브 중고차를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눈탱이를 당하고 타고 간 차도 싸게 판 거예요.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상품성이 안 좋은 차를 구매하셨거나 하자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거나 하는 사항은 유튜브에 올라오질 않아요. 피해 사항은. 왜냐면은 그 유튜브 업로드하는 당사자 위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않으시길 바라겠고 과거에 엄청 유명한 업체가 들통이 나서 폐업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. 미 무슨 카라고 해갖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죠. 유명한 업체 여러분들이 한 번
번이라쯤은 이제 보셨을지도 모르는 뭐 자기가 뭐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, 여하튼 뭐 저쪽에 뭐 서울 뭐 부천 근방에서 근무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, 막 자꾸 50만 원씩 환경 설정 이거 올려갖고 뭐 저한테 이제 갔다 오셨던 분이 또 알려주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, 그 업체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갔더니 뭐 5군데 중에 4군데가 그랬다 하니까 이거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유튜브 보고 하신다고 한다면 꼭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업체 뭐 허위매물 뭐 되게 이제 악질의 뭐 그런 이제 잡는 사람 유튜버 중에 직원이 저한테 와갖고 금액 좀 올려달래요, 전산을.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정직하진 않다라는 거를 제가 거짓 없이 저를 띄우기 위해서 흑색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눈 보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에 나오는 사람 보고 갔는데 직원이 나오면 비싸게 구매할 확률이 다소 높아지는, 확률이에요. 무조건은 아닌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.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분배하기에는 이윤이 너무 작아요. 수수료 뭐 30, 40 받고 뭐 해갖고 뭐 그 사람 뭐 1000만 원 한 달에 수익을 걷어갖고 직원 30%, 본인 70%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, 이런 식이면은 될 수야 있겠지만 항상 1000이 남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통 2000, 3000, 4000 벌려고 하지 1000 보고 뭐 재미를 이런 게 있어요. 제가 그 중고차 처음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께서 야 매달 500만 원 벌잖아? 그럼 많이 번 것 같지? 네, 500 벌면 많이 번 것 같은데요? 아니야. 500을 벌다가 300 벌면 미칠 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 500은 기준이 되는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항상 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직원 30%, 본인 70% 가져가려고 직원을 쓰는 것보다 요것보다 더 벌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,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수료만 받고서 남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요거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그런 업체 혹시라도 가신다라고 한다면 말이죠. 대량의 손님 만나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, 그 사람이?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, 뭐 제가 12년 동안 보고 들은 바로는 팀으로 운영하는 업체치고 뭐 엄청 정직한 업체는 제가 거의 직접 본 일은 사실 없으니까 이기도 하겠지만, 들려오는 거는 항상 안 좋은 것만 들려오니까 그런 사례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비싸게 구매하시거나 싸게 판매하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싸면 싼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. 만약에 구매 후에 이것저것 문제가 있으면 고쳐놓고 타실 목적으로 싼 차를 찾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. 하지만 상품성이 여기저기 좋지 못한 차량은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딱 정해놓고 구매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수리할 거 예상하고 구매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생각보다 차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구매 결정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가다 보면 견물 생심이라고 점점 올라갈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싸면 그 딱 예산을 너무 낮게 보시는 분, 예를 들어서 여기만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구매하시기 좀 이제 결정까지 어려워지실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가족과 상의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움직여 주세요. 저번에 오셨던 분은 오늘 차를 보더라도 상의를 하셔야 된대요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? 좋다 이거예요. 근데 그 안에 차가 열심히 골랐잖아요. 근데 다른 그 딜러들은 가만히 있냐는 거죠. 다른 손님을 모시고 와서 그 차가 완전 비인기 차도 아닌데 그 차가 금방 나가버려요. 그러면은 오늘 오셔서 그 차를 본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. 결정이 안 되시는 거니까. 힘들게 움직였는데 2대 세대를 왜 봐야 되냐, 이런 생각을 하고서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죠. 가족과 상의를 모두 마치시고 오시면 어떨까? 자녀분의 반대에 부딪힐 필요 없이 미리 반대에 부딪힐 것 같으면 같이 오시던가. 근데 우리 아들이 말이죠, 시간이 안 된다고 하네요. 그러면 최대한 맞춰서 오시는 게, 자녀분의 이제 마음이 얼마나, 자녀분의 생각이 얼만큼 반영이 되는가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,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매 결정권에 대한 권한이 온전히 있으셨을 때, 엄청나게 있으셨을 때 방문을 하시면은 힘들게 전철 안 타셔도 되고 차 움직이는 그런 시간, 기름값, 노력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. 다 결정해놓고 봐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안 오신 상태로 괜찮으면 탁송도 할게요 라고 하셔갖고 제가 뭐 2시간 들여갖고 가갖고 열심히 보고 고객님 차 봤습니다 하면서 카카오톡 영상을 딱 보내드려갖고 뭐 이제 구매 결정 못 하실 이유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은 가족들이랑 한번 있다가 상의를 해보고 그러면 보통 결정 거의 못 하십니다.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. 왜냐면은 장점 위주로 보여지는 공산품, 새 상품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딱 보게 되면은 머릿속에 생각의 눈덩이가 굴러갑니다. 여러분 가격에 맞춰서 그 차를 보셨는데 다른 차 말고 그 차가 괜찮아 보여서 봤는데, 아니면은 두 번째 차량도 준비를 해놨는데 말이죠, 고민을 해보신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제 경험이 말해줍니다. 상당히 과반 이상의 확률로 안 되는
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. 고객님 이거 구매 못 하셨으니까 수고비 주십시오. 전 안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는 가족과 상의와 뭐 그런 이제 결정권과 모든 거를 권한을 갖고 계실 때 서로 힘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제가 여태까지 뭐 그렇게 갔다가 안 된 것만 따졌을 때 시간을 따지면 이틀에 대한 시간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딜러 전산 환경 설정 금액 조작했는지 꼭 보여달라고 하셔야 된다. 강조를 매번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보험이나 할부는 딜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가입하시는 게 100번 좋습니다. 중간에 딜러가 개입을 하면은 딜러 피라는 이제 페이백 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그 딜러한테 좀 주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하튼 이자를 받든 뭐하든. 그러면은 할부 금리가 낮아지겠습니까? 높아지겠습니까? 낮아지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. 신한은행, 신한마이카 그거밖에 없어요. 이금융, 뭐 KB나 현대나 뭐 그런 것들은 뭐 다 저는 그런 거 안 받고 하고 있거든요. 여하튼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할부 조회를 하시거나 미리 아니면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100번 좋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구매하시고 나서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지 마세요. 성능 보증은 소비자분께서 직접 돈을 내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프로그램입니다. 타보실 만큼 되도록 타보시고 문제가 있는 점 최대한 빨리 많이 타보시고 문제가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30일 다 되어 가기 전이 아니라 여유 있게 일주일 타보고 바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짜적인 여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하루 이틀 차이로 성능 보증을 받으려고 하셨다가 주말이 껴서 주말엔 쉬어요. 보증보험회사가 서류가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서류 준비 때문에 뭐 사무장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서 안 된다라든가 그럼 말도 안 되는 경우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말이죠. 그 차를 갖고 있던 사무실에 사무장이 서류를 넣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15일 동안 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성능 보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이제 빠른 편은 아니긴 한데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. 저도 막 손님 뵙고 뭐하고 정신없고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저 혼자 하거든요. 촬영, 편집, 손님 응대, 매입 다 혼자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엔진오일 등 각종 소모품 교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루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. 뭐 한번 예를 들어서 2달 전에 했는데 몰라요. 여러분은 모르시는 거예요. 2달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. 뭐 에어클리너 본넷 해갖고 이게 빼면은 현대기아 기준으로는 다 거기가 들어오져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어떻습니까? 엔진오일만이라도 빨리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? 차를 구매한 직후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제일 강한 시점은요 차 구매한 직후입니다. 나중에는 좀 귀찮아져요. 엔진오일 언제 갈았는지 차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귀찮아집니다. 당장 잘 나가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엔진오일 안 바꾸고 이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차는 힘들어요. 근데 밟는 대로 안 나가는지 손님은 원래부터 그런가 하고서 그냥 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? 예열도 안 하시고 요즘에 겨울에 연료가 말이죠 점성이 좀 어느 정도는 그 권장한 그 제조사가 권장하는 그 점성이 되는 그 열을 받으려면은 예열을 해야 되는데 늦었어 큰일 났다 이게 드셌어 어떻게 하지? 막 하면은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여보 지금 회사가 만약에 늦었어? 그러면은 예열을 해야 돼 말아야 돼? 못하지? 못한대요. 아니, 한두 번은 괜찮나? 아무튼 힘들어요. 여러분들 자다 깨갖고 전력 질주하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. 차가 그렇습니다. 차가 그러면은 건강에 안 좋아요. 매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차가 견디겠습니까? 그러니까 키로수가 이제 나이에 좀 맞다라는 건데 전차주가 예열 잘하고 엔진오일 잘 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? 타이어도 제때제때 갈고 뭐 브레이크 오일도 6만 킬로가 됐네 이제 갈아야 되겠어. 겉벨트도 갈아야 되겠어.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? 주변에 여러분조차도 안 하실 분이 더 많지 않으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중고차는 최악의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방수리할 그런 거를 미루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. 좀 이런 거는 좀 사회 공통적으로 대중화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닐까. 주저하지 않는 거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엔진오일은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아반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랜저면 그랜저 엔진오일, 아반떼면 아반떼 엔진오일, 모닝이면 모닝 엔진오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네이버에 좀 나오거든요. 맨 앞에 사는 게 보통 막 되게 비싸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문하는데 경차는 4리터, 큰 차는 7리터, 8리터 이런 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용량에 맞게 주문을 하셔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양천구 공임나라 내지는 서울 하남시 내지는 강릉 공임나라 이렇게 공항동 주변 공임나라 이렇게 해갖고 사갖고 공임나라 가져갖고 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. 맡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엔진 플러싱도 하시면 좋은데 네이버에 말이죠 이렇게 오일 플러싱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. 여기 딱 보면은 용량에 맞게 설명이 또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엔진 이런 거 제가 협찬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. 좋은 거니까.
킥스클린 뭐 엔진 세정기 저 요것만 쓰거든요. 근데 요게 무조건 좋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요것만 써요. 한 통에 요거밖에 안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용 설명서 잘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. 여하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,000원 내지는 뭐 3,000 얼마 하지 않습니까? 싸단 말입니다. 그러면은 오일 슬러시가 아니라 슬러지 그 찌꺼기들이 밑으로 뭐 내려와갖고 찌꺼기 다 빼갖고 이제 뭐 동맥경화 없이 뭐 그렇게 되나봐요. 타이어가 다 달아져 있으면 사지 말아야 되는가? 이 문제가 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, 현대 기아는요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기어, 웜기어 또는 오무기어라고 하는데 이게 나가 있으면은 안 사야 됩니까? 타이어가 다 달아져 있으면 안 사야 됩니까? 그 때문에 더 비싼 차를 사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. 정답은 없고 그냥 시세 비교 해봐갖고 다른 후보차를 딱 봤는데 그게 깨끗해. 근데 비싸. 그러면은 그 차가 안 되는 거고 전차를 사갖고 엔진 미션은 좋다 이거예요. 뭐 타이어 때문에 못 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손해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.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번에 대기업 들어왔는데 어때?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, 중소 대기업은 저렴한 차의 대수가 현저히 적거나 없고 또는 시세가 비쌀 수 있습니다. 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뭐 간혹 똑같은 경우도 있기도 한데 비싼 게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. 일반 매매단지는 사기 또는 일반 중고차 저가 근무하는 그런 매매단지는 다 각계전투 아니겠습니까? 모든 딜러들이 한 사무실에 있는 딜러라고 하더라도 사기치는 딜러가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정직한 딜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. 사기 또는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, 그러니까 비싸게 눈탱이 맞거나 아니면 타고 간 차를 헐값에 파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시세만 제대로 아신다라고 한다면 일반 매매단지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하자 처리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좋은 딜러를 만나시면 말이죠. 딜러마다 상이한 부분은 존재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하자 처리를 엄청 잘해주는 딜러가 있어요. 근데 눈탱이를 치는 딜러예요.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? 그러면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딜러는 하자 처리 엄청 잘해주네 라고 해갖고 거기를 믿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. 시세 확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주구장창, 제가 2017년 7월부터 유튜브 했거든요. 계속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전산을 보여드리는지, 뭐 전산은 근거가 되겠고요. 요거는 저를 오랫동안 믿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한눈에 통찰력을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눈탱이 당하시는 일 없게, 뭐 예를 들어서 더뉴아반 아이서티 사러 가는데 이거 1,300에 산다? 아니에요. 이 제일 비싼 게 1,149만 원이에요. 사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SM3 신형 사러 갔는데 말이죠, 예를 들어서 700에 판대요. 09년부터 14년식을 말이죠. 없어요. 비싼 거 없어요. 이것보다 더 비싼 거. 더 비싸게 사시면 안 됩니다. 전산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800짜리가 있다? 안 됩니다, 고객님. 그러니까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대수 많은 쪽, 연식과 그 예산에 물론 비싸면 비쌀수록 좋겠죠. 근데 예산에 맞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오래 타고 싶으시면은 수리비가 좀 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쵸?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. 그리고 또 오래 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타면은 동네에서 쪽팔려서 어떻게 타냐,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해갖고 먹힐 분이 계시고 안 먹힐 분이 또 계실 수 있단 말이죠.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느냐,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. 직장 다르고 모든 분들의 성격 다르고 하듯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차를 타는 건데, 요즘에는 너무 허세, 허황 뭐 그런 게 너무 하차감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갖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3년 전에는 몰랐던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,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심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, 그게 뭡니까? 엔진 솔직히 마력수 다 조금 달라갖고 이거 뭐 더 위에 거 사야 되고 그렇습니까?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저는 싼 차가 좋은 건 또 있어요. 수리비는 들어가긴 하는데 내년이 돼도 똑같은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치관에 맞게끔 뭐 정답이 없어요. 팀장님, 이 차 중에서 어떤 차가 제일 나요? 몰라요. 여러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항상 말씀드린 거, 이 안에서 그래도 아반떼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낫죠? 몰라요. 여러분께서 정답이 없어요. 이거는 제 가치관에 의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지 뭐 이게 무조건 낫다 이건 아니에요. 안 마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스포티지가 나요, 아반떼가 나요? 차종이 틀리잖아요. 여러분 그 용도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짐 좀 실으시나요? 그런 건 아닌데, 그 운전 시야가 좀 이제 높아지면 SUV가 좀 좋긴 한데 그런 것, 전 그런 것도 상관없는데, 그러면은 어떡합니까? 여러분들이 좋으신 게 좋은 거다 라는 거예요. 다 장단, 안 그러면은 다 폐차해야죠. 어떤 게 다 단점이면. 그렇죠? 연식 키로수 비교해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아반떼 AD 16년부터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, 여하튼 다 맞을 겁니다. 맞아요. 제가 검토를 안 하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한 거지 누구한테 부탁해갖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맞다고 보여집니다. 아무튼 오늘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.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문의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은요 다른 분들께 추천이 더 간대요.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도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은 그거 마우스 커서 이렇게 해갖고 탁 한 번만 하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오죽하면 이렇게 하소연 부탁을 드립니까?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내용이 좋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뭐
특별히 엄청나게 영영하지 않다가 최근에 조금 그렇습니다. 아무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댓글도 그냥 잘 봤습니다 해주시면 또 올라간대요. 유튜브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댓글과 좋아요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